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시 종목 4종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CC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진에어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항공주들이 개장 직후부터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을까요? 진에어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주가 이제 다 올랐다라고 네. 해서 과언은 아닐 텐데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환율이랑 유가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제 시장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항공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한번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기준으로 환율이 100원이 오르면 평가 손실이 6,300억이 생긴대요. 와, 그럼 네. 반대로 환율이 내렸을 때는 6,300억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공주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름값 같은 경우도 대한항공 기준으로 1년에 3천만 배럴 정도를 쓰거든요. 네. 3천만 배럴이면은 이제 그걸 계산을 했을 때 뭐 1달러 내려갔을 때는 거의 뭐 340억 정도의 어떤 그 손실과 수익이 이제 어떤 움직이는 구간이 1달러 대비해서 340억 원이 왔다 갔다 한다.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우리 뭐 은별 앵커께서 뭐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유리활종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이제 상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환율로 6,300억이 움직인다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대기업들은 대부분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항공주들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시장 업황이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 어제 항공주들 그리고 진에어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LC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에어의 움직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텐데요. 네. 신호가 정말 잘 나왔네요. 항공주들 네.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실 좋은 상황은 네. 아니었었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될 것 같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신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살짝 강보와 그리고 어제 대부분의 항공주들 마찬가지로 갭으로 떠서 출발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화살표가 나온 날의 체결 강도를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4월 마지막 거래일이었군요. 여기서 네. 좀 약간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날 나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날 체결 강도 완성은 안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좀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체결 강도 상으로는 가장 좀 기다리지 않는 구간에서 신호를 줬고 일단 계속적으로 양원 체결 강도를 줬고요. 어제 뭐 항공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거래량도 47만 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 체결 강도와 당일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된 다음 이 거래일 뒤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진에어였고요. 어쨌든 체결 강도가 완성되면서 거래량이 실리니까 그 뒤로는 시세가 좀 퍼포먼스가 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공주 진에어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을 선정을 해주셨네요. 네. 앵커님, 그 우리 편의점이 네.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혹시 될 것 같으세요? 가늠이 안 되는데 근데 거의 뭐 건물 하나 건너서 그렇죠. 네, 하나 있는 것 같아요. 5만 5천 개 정도가 있거든요. 오, 네. 근데 업종별로 그 편의점보다 더 많은 회사를 보유한 업종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는데 건설업으로 등록된 회사가 거의 9만 곳이 넘습니다. 건설업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하도급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네. 커피 전문점이 한 10만 개 정도 되고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편의점이 이제 5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BGF 리테일도 몇 번 좀 소개를 시켜드린 네. 것도 있고 최근에 흐름이 괜찮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목하고 계신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 뭐 BGF 리테일 CU니까 CU 네. 쪽에서 이제 그 기획 상품들을 상당히 잘 네. 만드는 걸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하이볼 88만 개 전량 완판을 했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네. 네. 드셔보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나오자마자. 네. 그런가요? 네. 완판된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다음에 사실 지금 뭐 편의점들이 시장에서 특별히 편의점 관련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없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를 40% 정도를 세웠기 그래요? 때문에 네.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맨 밑에는 좀 약간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편의점주 안 좋게 좀 보는 뷰의 기사들 좀 있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CU GS25는 편의점 위기 뭐가 문제길래라고 이제 타이틀에 달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라고 제시가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편의점 출점 수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왜곡이 된 게 어떤 거냐면 CU나 GS25는 작년에만도 700개가 늘었어요. 근데 세븐일레븐, 그다음에 네. 이마트 24 이런 쪽이 대부분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그쪽에서 깎아 먹었고 CU GS25는 사실 특별히 편의점 뭐 출점 수가 줄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라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점 관련 기업들이 불황에도 강하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는 만큼 뭐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기사를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 가져갔을까요? 네. 일단 없네요. 화살표가 네. 없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장기 체결 강도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런 하락 구간에서의 어떤 네. 그 가격적인 지지력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를 딱히 표현을 하진 않는데 일단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뭐 긍정적인 평가, 좀 약간 부정적인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은 제가 봤을 때 어제 흐름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 쪽으로 무게감이 좀 실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체결 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달 체결 강도, 그다음에 20일 체결 강도 지금 꽉 차 있어서 그러네요. 조정이 네. 올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는 이제 어떤 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1% 조금 못 떨어지긴 했습니다. 약보합 보인 날 체결 강도 142를 보여준 부분,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역시 연속으로 약보합 보여준 날 당일 체결 강도가 다 높죠.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못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는데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지난 이거래일전도 마찬가지죠. 1% 떨어졌는데 당일 체결 강도가 100이 넘는 흐름들. 일단 거래가 많진 않긴 합니다만 떨어질 때마다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날이 좋으니까 한강을 갔는데 네. 정말 문전성시더라고요. 네, 편의점들이. 네, 어쨌든 지금 계절적인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특히나 그 중장기적인 체결 강도가 저렇게 꽉 차 있는데 차트상으로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도 네.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BGF 리테일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이고요. 저희가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희 빅샷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그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두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요? 네. 긍정적인 의견, 그다음에 부정적인 의견인데 이 부정적인 의견은 뭐 타이어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지만 넥센 타이어를 딱 집어서 일단 나온 부분이라 미국에 공장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넥센 타이어 체코 2공장 가동률 60% 돌파. 과거에는 이제 20%, 40% 미치였었는데 이제 60%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장은 넥센 타이어를 증상과 매출에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 밑에 부분은 넥센 타이어,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도 마찬가지지만 넥센 타이어는 미국에 공장이 없고 공장이 없지만 창고는 굉장히 큰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빨간불이 들어왔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 요 부분만 봤을 때는 맞긴 합니다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넥센 타이어가 미국의 매출과 유럽의 매출을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이 20%대고 유럽은 거의 30% 후반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유럽 쪽에서의 매출 증가가 미국 쪽에서의 매출 감소를 상쇄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가 흐름도 나름대로 뭐 긍정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떨어지는 것은 사실 뭐 관세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것을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주는 그러네요. 네.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달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는 이제 가장 높네요. 네. 고점 이제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자리도 굉장히 뭐 안정된 자리에서 신호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그다음에 밑골이 길게 달고
그다음에 회복을 해주는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넥센타이어의 수급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제도 위에서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차분하게 늘어나고 있는 네. 모습이 좀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화살표 나온 날 체결 강도를 살펴봐야겠죠. 4월 23일 날 나왔고요. 5일 당일이 다 들어갔네요. 네. 5일 체결 강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네. 120 정도.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가 120이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넥센타이어를 산 수급의 주체들이 더 매수를 많이 했다, 매도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일 체결 강도 188로 2% 정도 올라갔을 때 거래량도 뭐 10만 주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요. 굉장히 좋은 체결 강도 보여줬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체결 강도도 100 이상으로 들어가면서 중장기 체결 강도도 이제 차분하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센타이어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도 퍼포먼스가 최근에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네, 수급 하나로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저희 시간대에서도 한번 맞습니다. 네. 예시였나요? 그때 빅사시였나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전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역시 뭐 유가, 환율 두 개의 어떤 움직임으로써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시장의 비유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이제 기사로 나온 것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면, 환율이 10원 오를 때 한국전력은 2,000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든다. 그러면은 환율이 10원 내릴 때 2,000억 비용이 덜 든다라는 어떤 그 계산이 되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전력의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은 아무래도 뭐 아무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주가는 못 오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좋고 저평가인 종목이 안 오르는 게 이제 가장 힘들잖아요. 그건 이제 수급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달 기준으로 한 달 동안에 4월 1일서부터 28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1위가 이제 한국전력이거든요. 주가 흐름이 뭐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네. 주가를 부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가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네. 네.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주식들보다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그렇죠. 꾸준하게. 중간에 네. 이제 매물 나올 거 다 받아주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사실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고점 부근에서 팔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급락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뭐 수급만 보더라도 이 정도 오르는 거는 뭐 시장에서 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가 좀 네. 궁금한 종목인데, 체결강도 역시 표시가 안 돼 있죠. 수급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어떤 차트와 체결강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이라고 하는데, 진짜 4월 들어서 딱 상승하는 모습 보면은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수급을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결 강도이기 때문에 또 체결 강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달 체결 강도는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한 달 체결 강도는 또 역시 한 달 정도,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는 그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워낙 좋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건, 이렇게 중장기 체결 강도가 좋은 종목군들은 굳이 이렇게 올라가는 날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이제 리스트업 해 놓으신 다음에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방법이 가장 좀 합리적인 매매법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중장기 체결 강도 높다, 러프하게 조정 줬다, 그러면은 뭐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국전력까지해서 예시 종목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풍산. 네.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울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요? 네. 실적이 나쁜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주 중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방산주라고 봐도 되는데, 시장에서는 방산주로 쳐주질 않아요. 풍산을. 그리고 그냥 신동회사, 그러니까 구리를 만드는 회사라고만 그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이제 풍산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풍산이
이렇게 실적 좋은데 못 올라가면 언제 도대체 올라가야 되냐. 그 부분들은 이제 잠시 다음 장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네. 다음 장 공개해 주세요. 네. 네. 파란색이 이제 풍산입니다. 네. 약간 주황색, 노란색이 구리예요. 네. 물론 뭐 구리의 가격이 풍산의 어떤 그 실적에 연동이 되긴 하지만 방산 쪽이 지금 엄청 좋은데 이 방산이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구리 가격과 풍산의 흐름 보면은 사실 풍산이 조금 더 위쪽에 있긴 합니다만은 구리 가격이 급락할 때 같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반등 주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구리 차트가 풍산 차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95% 이상 높나지만 다를 뿐이지 요걸 좀 약간 타개를 하는 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구리 가격이 급락 후에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주고 있다 하지만 구리는 이제 닥터 코퍼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제 경기에 가장 민감한 그 비금속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역시 구리 가격도 오르고 풍산도 일단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극저평가 구간이다. 이 부분을 좀 약간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까지 올라섰는데 그러게요. 네. 같은 계열 섹터에 있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저평가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정말 안 올랐네요. 네. 정말 못 올랐죠. 네. 정말 못 올랐는데 이게 이제 구리 차트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어제는 이제 구리가 특별한 흐름이 없었는데 풍산이 좀 약간 먼저 오른 듯한 느낌이 있고요. 역시 뭐 화살표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샷 첫 번째 종목 수급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네. 화살표 표시를 안 해놨네요. 네. 나 일단 어제 기준으로 당일 이제 5일 그다음에 한 달 체결은 3개가 모두 100을 들어갔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 뭐 5만 원, 6만 원짜리 종목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26만 주 정도 기록하면서 거래량도 좀 활성화되고 있고 구리 가격도 이제 급락 후에 반등 기조에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풍산도 한번 좀 방산주 중에 가장 최저평가 종목으로 한번 인식을 하시고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빅샷 종목은 풍산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케이프. 네. 방산이랑 그 조선 쪽 네. 긍정적으로 역시나 보시는 그렇죠. 걸까요? 그 배에 피스톤이 움직이는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원탁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뭐 탑티어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요. 케이프 증권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증권주들이 최근에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 실적도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케이프가 실적이 나쁠 수는 없죠. 전담 마크맨이니까 실린더 라이너 쪽에서 수주 잔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케이프 투자증권 제 기억으로는 한 2017년인가 아마 인수를 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케이프 투자증권 늘 케이프가 갖고 있는지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증권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케이프 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프는 주가 흐름이 좀 약간 덜 올랐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케이프의 주가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뭐 굉장히 이쁜 편입니다. 약간의 좀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듯한 네. 느낌인데 전고점까지 좀 약간 뭐 남아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증권주의 어떤 업황 개선, 그다음에 실적 개선,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프 투자증권을 가지고 있는 케이프는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증권 쪽에 어떤 버프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버프를 좀 약간 덜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케이프 증권을 가지고 왔고 체결 강도도 완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6% 어제 기준으로 이제 6% 오르고 거래량도 지금 29만 주, 30만 주 조금 못 빈치게 이제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있는 최고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결량도 234. 거래량 늘어나면서 체결 강도가 200이 넘어가면 좀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5일 체결 강도도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20일, 60일 체결 강도는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빅샷 종목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최근에 좀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섹터 가운데서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두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체결 강도 두 종목 모두 다 좀 움직임이 나올 정도 신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빅샷 종목 우리에게 어떠한 움직임 보여줄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근호 이사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